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2일이고요.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영화계의 큰별, 그리고 드디어 이승만 박정희 하보우만의 약속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화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이 두 거봉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존경하시고 또 팬들도 많으실 텐데 이장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사실 이장호 감독님이 예술적인 영화도 하셨지만 또 상업적인 영화도 많이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하여튼 그 오락 영화들도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이런 영화에 어떻게 보면 기술 네. 이런 부분에서 최고이신 분들이 이승만 박정희 영화를 한다. 많은 분들이 네.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돈 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국민 교육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하보우만의 약속 네. 기획을 하시게 되었나요? 제 경우는 나이 들어서 오히려 의식이 명료해지고 그다음에 또 내가 살아온 동안에 그 관객들한테 관객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일을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계기로 나도 국민들한테 속죄할 필요가 있구나. 속죄요? 네. 아니, 국민들한테 그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쳐줬는데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망치는 일을 해왔으니까 속죄를 해야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예. 제가 뼈 아프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계기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가 제한테 정확히 도달했던 것 같아요. 예. 2009년에 제가 속해 있는 까치밥 선교회하고 길교회에서 함께 한반도 동서남북 극지를 방문해서 학예 수련회를 하면서 구국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네. 계획을 세우고 동해 독도, 남해 땅끝마을, 서해 백령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돌고 마지막 4차 년도에 백두산 구국 기도회를 계획했죠. 예. 근데 백두산을 가려면 할 수 없이 중국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중국의 길림성 장춘에서 백두산을 향해 가는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5시간 동안 창밖으로 본 거는 생각지도 못한 시퍼렇게 커다랗게 자란 옥수수 밭이 예. 끝없이. 진짜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 본 거 같질 않아. 다른 작물도 없이 그냥 없이, 옥수수만 옥수수만만. 쫙 깔려 있죠. 예.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질렸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중국의 어떤 힘에 네. 눌렸습니다. 5시간 오셨지만은 네. 지도 중국 전체 지도 놓고 보면 점밖에 안 되는 몇백 거잖아요. 분의 1도 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질려서 딱 도착한 곳이 도문이라는 데인데 예. 도문 건너편 두만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함경도, 북한 함경도 땅인데 네. 거기가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함경도 출신이세요? 함경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센티멘탈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향에 오신 거네요. 감상적이 되는데 그 중국 옥수수밭에 눌린 저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 빈약한 잡초와 민둥산. 그걸 보니까 진짜로 너무, 이렇게 두만강 두고서는 중국 쪽은 푸르른데 이쪽은 그렇죠. 민둥산인 거예요? 그리고 35m밖에 안 돼. 두만강이 거기는 좀 여기서 저기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네요. 바로 건너편 보이는데 그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서 있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함께 기도한 게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울먹울먹해서 저희 나라에 분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분단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저주로 알았는데 예.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분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그 자칫하면은 부산까지 완전히 중국의 힘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렇죠. 우리도 북한 주민들처럼 가난에 굶주리고 그다음에 신앙의 자유도 없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네. 남한만이라도 분단 속에서 경제를 일으켜서 이제는 통일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예. 그런 국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직하게 고백을 했죠. 역사라는 게 저희의 감정으로 보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바른 역사이군요. 네. 그렇게 하고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하고 긍정적인 현대사를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예. 해서 저절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경제 부국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에 네. 대해서 이제 여러 책을 찾아보고 서류도 뒤져보고 영상도 뒤져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 그렇죠. 돌아보신 거네요. 네. 사실 그 젊은 시절에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5.16이 있어서 예. 대통령의 모습을 다 보고 지냈죠. 그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 때도 독재자라는 소리에 익숙했고 4.19도 기억이 다 4.19도 나시고. 기억나죠. 예. 박정희 대통령 통치도 독재라는 생각을 스스로 경험을 했고 그 시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네. 그랬다고 봐야죠. 제가 그 별들의 고향 데뷔한 후에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걸려서 예. 데뷔하자마자 활동 정지 명령을 받아서 영화 활동을 못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불만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체제에 대한 반발로 사회 비판적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때는 그게 올바르고 잘난 줄 알았는데 네.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주 속 좁은 내 편견에 내 감정으로 역사를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회개한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지내셨고 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영화는 이승만 대통령 영화, 박정희 대통령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 영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별도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 박정희 동시에 다루는 거는 그건 도전적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두 분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정치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대한민국 오늘의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는 두 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닮은 모습은 신념의 정치가 네. 그 신념은 국가와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네.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두 분의 그 정치적인 역량 신념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거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정치인들은 다 쓰레기 같아. 비교할 수가 없죠. 예, 권력에만 오직 목적을 갖고 있는 네. 그런 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거는 그 두 분의 정치 철학, 그 나라 사랑을 국민들이 좀 배우고 알았고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이걸 자꾸 전해줬어야지 오늘 정말 다른 역사관을 가질 텐데 그러네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의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라도 알려줘서 다시 한번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교육 헌장 네. 그거를 젊은이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어요. 국민교육 헌장을 국민교육 다시금 헌장. 네. 심게 하겠다. 지금이 진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옛날에 사실 저희 때는 다 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뭐 이런 소리 잔소리를 할까 그랬었죠. 예. 네. 자, 그런데 그 어찌 되었건 단순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또 자료들 네, 이번에는 진짜 객관적인 또 그렇죠. 그 사료들이 동원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단순히 무슨 뭐 이승만 박정희 열풍에 이렇게 그냥 편승하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료들을 정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책뿐만 아니라 예. 뭐 영상 자료, 모든 해외에서 들어온 자료 네. 그게 쌓아놓으니까 내 방은 지금 창고 같아요. 아, 지금 네, 1년 넘게 그걸 파헤치셨으니까. 와.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네, 뭐 박정희, 이승만 네. 별도인 줄 아는데 네. 이번엔 영상 자료 중에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기가 막힌 자료 영상을 발견했어요. 오.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3군단을 방문해가지고 예. 그 장군들 도열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 보니까 키가 작은 장군이 하나 있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잖아 그러고 봤어요. 오. 봤더니 너무 짧게 악수하고 지나가. 아, 툭. 악수하고. 예. 무감무각하게. 예. 박정희 대통령도 그냥 묵묵하게 고개 숙인 채 악수만 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아까워서 영화적 기법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있다가 화면을 스톱 모션 된 거죠.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그 사이에 자막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선택한 두 사람 박정희, 이승만하고 딱 자막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야,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장면 본다면 야 이거 우리 영화의 상징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그거를 넣습니다. 타이틀로 딱 네. 들어가는. 그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을 살려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아, 그런가요? 남로당 사건으로 네.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숙군 그때 군인들의 남로당이 너무 많아서 예. 그 찾아내가지고 처벌을 할 때인데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기 형이 남로당이어서 네. 그 형이 아마 경찰에 총살당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형의 친한 친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동생은 남로당에 가입해서 형의 복수를 해라 이런 걸로 해서 남로당 가입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 간첩 잡는 군부대 광첩대에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김창룡이란 그 유명한 반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를 잡아내는데 아주 유능한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전혀 남로당에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상신했어요.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백선엽 장군한테까지 올라가서 백선엽 장군도 만나보니까 아주 믿음직스러운 군인인데 네. 얼른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침착하게 있다가 백선엽 장군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정성이 탁 느껴져 가지고 백선엽 장군도 살려주겠소 이렇게 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찾아가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사형해서 감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 전향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박정희 장군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박정희가 남로당의 조직 전체를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네. 다 밝혀내서 그것 때문에 숙군 작업이 굉장히 성공적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감형을 시켜가지고 대신 군인에선 떠나고 문관으로 일하게 됐죠. 그러다가 또 눈사태 뭐 이런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부하들이 한 50몇 명이 눈사태로 죽었어요. 그 문제 책임진다고 또 불려갔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세한 보고를 받고는 그거는 천재지 인재가 아니다. 네. 이 사람을 다시 복귀시켜라.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정을 했던 거네요. 예. 그 해안이죠, 해안. 야, 그래서 한 번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승만 두 대통령 번이죠. 예. 두 번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만약에 처형당했으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안 생긴 거죠. 이야, 너무 귀중한 인연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런 참 귀중한 인연을 이번 사실 보통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그런 스토리 하나하나까지는 사실 잘 모르고 그렇죠. 별도로 생각하고 또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인데 네, 하나님이 개입하신 두 사람 관계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예. 예. 자, 이 영화 네. 어쨌든 또 그 기획 제작 과정이 네. 또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는 거의 뭐 빛을 보기 직전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영화를 만드는데 예. 하나님이 뭘 어렵게 만들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네. 그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보셔야 되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보시려면은 극장에 많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의 애국심 또 나라의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거를 줘야지 한국의 무궁한 발전이 있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반드시 많은 사람이 보리라고 봅니다. 야. 참 그 옛날에 그 야구 만화 네. 그 영화화 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더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럼요. 예. 이번에 혹시 뭐 그 사람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뭐 관객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뭐 내부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목표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영화가 젊은 초중고생들한테 많이 보여줘서 영화의 효과와 목적이 살아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영화죠. 그럼요. 예. 당연하죠. 예전에는 좀 어른 영화를 많이 만드시고 옛날에는 학생 동원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요즘은 그런 게 없거든요. 옛날에는 막 저기 중학생 고등학생들 날 잡아가지고 단체 관람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들 예. 모임에 호소를 하고 그래서 단체 관람이 가능하게끔 네. 지금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영화는 기독교적 색채가 있기 때문에 네. 기독교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종의 신앙 부흥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그리고 종교. 네, 네. 사실은 또
교육과 종교가 네.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 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거지 그건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예. 특히 박정희 대통령 교육 헌장을 만들 정도로 예. 아주 중요한 저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쨌든 많은 분들이 네. 여쭤보세요. 네, 언제 영화를 볼 수 있느냐? 지금 뭐 완성 단계에 들어갔는데 벌써 완성 단계에 예, 들어갔습니까? 이제 금년에 시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올해 안에 시사를 할 수 하고 있게. 그다음에 개봉은 내년이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전후해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죠. 그럼 내년 한 초가 되겠네요. 3월 전후로. 전후로. 네, 네, 네. 야. 그러면은 지금이 10월이니까 네. 한 뭐 5개월, 4, 5개월만 기다리면은 영화를 이제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영화는 사실 그 다른 영화랑 다르게 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영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조금 있다가 따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예. 예, 저희 감독님은 어쨌든 제작에 네. 지금 몰두를 하고 계시니까 사실 뭐 그 중요한 거는 좋은 영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하면은 좀 영화적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쓰고 네. 정보만 전달하는데 이번에는 또 감동도 줄 수 있도록 영화적 하여튼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여태까지 영화에서 배운 잔재주는 다 써보려고 합니다. 우와. 사실 예전에도 보면은 영화 기법이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만드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오거든요. 그때 저희 또래는 그 야구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네. 예, 제목을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공포의 외인 구단이죠. 예. 그 공포라는 말을 그때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을 준다 그래가지고 검열이 심할 때니까 예. 이장호의 외인구단으로 했죠 발표를. 그때는 공포의 외인 구단이 공포를 붙이면 또 안 되는 안 시절. 되죠. 예. 부정적인 단어는 안 혐오감을 준다는. 이번에는 거의 어쨌든 뭐 이장호 감독님이 이승만 박정희 영화 네. 이번에는 진짜 공포가 아니라 감동.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노리는 게 많은데 자막이 많이 들어가고 성경 구절이 가끔 핵심마다 들어가요. 아유 교회에서 진짜 단체 관람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돼요. 예. 나라를 생각하면서 참 좋아했던 말이 신명기 구약. 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선택함은 너희가 강한 민족, 네. 민족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 오히려 너희는 가장 약한 민족이니라. 네. 그런 말씀인데 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하고도 어쩌면 그렇게 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참 이렇게 그 깊은 뜻으로 예. 시작을 하신 일인데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하부만 약속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셨던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상당한 긍지를 느껴야 되고 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게 오늘 이렇게 작은 나라 그것도 반쪽짜리 나라가 네, 세계 정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기적이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저건데 이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만들어 왔나 그거를 제 영화에서 좀 확인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 보셔야 될 텐데 네. 자 일단 1부는 이렇게 하고요. 네. 2부는 요 이제 그
투자의 네, 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부영 대표가 또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더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예, 드릴게요. 예, 예. 과거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네 하나님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라 현재도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어지럽고 막 구차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네 자유민주주의 통일 국가가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네. 미래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 강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임팩트 강한 메시지를 또 주시는데 아 정말 저도 기대하고 예,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영화 아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